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근성 교수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셨는데요. 문제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요.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도 멘탈이 조금 흔들릴 정도까지 왜 이분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힐까?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고민을 들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좀 몇몇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분명히 소방학교 교수님들의 작품은 아니다. 그러면은 외주를 주셨을 때 다른 대학 쪽에 계시는 어떤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셨나? 이런 의문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또 소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배우고 가야 될 것 또는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어떤 쪽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해설 강의 보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뭐 사실은 뭐 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음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또 이 강의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2023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해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들을 하면서 제가 또 총평은 또 따로 제가 업로드를 또 드리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1번 문제가 제일 하위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그렇죠? 예, 소방기본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띠고요. 프리즘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죠. 화재조사의 방식이었습니다. 화재조사 시 건축 구조물 화재의 소실 정도는 그렇죠.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입체 면적에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면은 얘는 전소다, 부분소다 또는 반소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4번이 틀렸죠. 화재 원인 조사에는 소방시설 등의 조사 안에 있는 것이 소방 방화시설의 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가볍게 4번으로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선생님 이거 바닥 면적 아닌가요?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친구도 계실 거예요. 예. 자, 2번 갑니다.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접 수행하는 모의고사에서도 냈고 이게 동영 모의고사든 아니면 진도배에서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틀리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키워드를 주어버리는 문제들은요 우리한테 선물 같은 문제죠. 그래서 한 2, 3초 컷이죠. 예. 그래서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자, 도대체 이 그래프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낼 때 인하점이라는 문제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나왔는데 인하점이라는 문제를 또 내고는 싶은데 표현을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연소공학에 나옵니다. 연소공학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소방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행정 쪽 말고 이게 공대 쪽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참 강조되면서 배우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저는 굳이 이런 그래프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자체가 그리고 만만한 선지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선지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 이게 인하점이라는 거죠. 연소 하한계하고 포화 증기압하고 만나는 셈입니다. 연소 하한계에 이를 때 포화 증기압하고 만난다면은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의 농도가 이제 기체로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체로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되고 연소 하한계까지 도달했으니까 이걸 인하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 에너지에서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인하점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적 조건. 물질적 조건이라는 건 뭐죠? 물질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연소 하한계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해지느냐 이렇게 외부 즉 점화원이 있느냐 그것들이 만났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은 연소 하한계를 뜻하고 에너지 조건은 점화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로 말하는 거고요. 화학양론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학양론비라는 것은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어울리는 산소 농도와 그리고 이제 가스의 농도의 비율이 가장 적절할 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양론비에서 최저 온도라는 것은 연소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거의 연소점에 얘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하점이 아니라는 거. 인하점은 이제 연소를 시작할 때니까.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 그죠?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면은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산소하고 적절하게 써라. 한계하고 하한계까지는 도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화재가옥도는 워낙 우리가 강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게 그냥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위권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재가옥도의 크기는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의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얘기 나왔습니다. 화재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은 가옥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두 개를 꼽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화재실의 화재 환기 요소, 화재실의 환기 요소는 화재 과학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환기 요소가 클수록 화재 과학도는 좀 더 큰 편이다. 이래 볼 수 있죠. 자, 화재 과학도는 화재실이나 화재구역의 단열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열성은 열을 밖으로 뽑아내지 않고 거기서 축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화재 강도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영향을 충분히 받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가 또 이제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하네요. 계산 문제가 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죠. 왜? 뭐 여러 친구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 친구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요. 예, 당연히 뭐 우리가 공대를 나온 친구도 있고 공대 아닌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예언은 하나 했습니다. 뭐 했어요? 일단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MOC, 연소, 산소,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했고, 대신 거기에서 연소 화학계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연소 반응식은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연소 반응식에서 우리가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메탄, 프로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해보자. 아세틸론도 해보고, 제가 계산 문제에서 메틸 알코올을 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아쉬운 건 간부생 시험에서는요, 메틸 알코올의 연소 반응식을 꾸미는 정도까지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까지 더 넓히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가 우리는 왜 이렇게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간부생 시험은 7급, 6급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는 9급에 해당하는데 시험이 갑자기 너무 널뛰기처럼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안에 앞에 있는 숫자들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꾸며봐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메틸 알코올입니다. CH3OH 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O2를 한다는 게 연소 반응이고요. 왜? MOC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예, 산소 농도를 찾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여기 있는 산소 앞에 개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1몰일 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요. H2O가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CHO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얘가 한 개가 있을 때를 가정으로 시작하면 탄소가 하나 있고요. 탄소가 하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1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가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총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 2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2는 4, 4개가 되니까. 자, 이제 거꾸로 들어가죠. 여기 산소가 몇 개요? 산소가 여기에서 2개가 있고요. 또 여기에 또 다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산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에 O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3개가 되기 위해서 얼마? 1.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아서 그래서 여기는 산소의 몰수 1.5 곱하기 이제 하한계를 내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상한계가 37%, 하한계는 안 나왔네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군요. 상하의 폭은 30%이다. 그러니까 상한계하고 하한계 폭이 30%니까 상한계가 37%. 30%의 차이가 나니까 하한계는 여기에서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것이 30이니까 7%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7을 곱하는 겁니다. 7을 곱해서 5, 7, 35, 7, 1은 7 하니까 10.5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단계가 거쳐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메틸 알코올의 연소 반응식을 꾸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아니죠. 암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계산 문제를 할 때 얘들아, 그래 알면 좋지. 외우면 빨리 될 수도 있지. 근데 아닐 수 있잖아. 라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 정답 3번이었고요.